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방입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의결됐습니다. 4.3의 정신을 계승한 제주 평화 인권 현장은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예산은 전 국민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도의원, 국민의힘 이남근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된 내년 예산안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었습니다. 예결위 회의 차수까지 변경하고 예정된 본회의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역대급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규모 삭감을 거친 끝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만 무려 640억 원이 삭감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추가로 39억 4천만 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679억 4천만 원이 삭감된 셈입니다. 버스 중공영제 운영비 70억 원을 비롯해 칭따오 신규 항로 손실비용 보전 7억 원, 건강주치, 제주가치돌봄, 제주형 압축도시 관련, 기초자치단체 관련 사용비를 대거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읍면동 수건사업 등에 재배치됐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평이했다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듭니다. 자체적으로는. 평이했다. 근데 이게 내년 예산에 7조 7천억 네, 맞습니다. 정도고 작년보다 2천억 정도 늘어난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2천억 늘어났지만 지방채를 4,500억 네, 맞습니다. 정도 예. 발행을 해서 과연 이게 재정 기조에 맞는지 그리고 내년 중장기 사업으로 맞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고민을 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일단 상임위에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삭감액이 좀 많았던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오영훈 도정의 마지막 회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동안의 어떤 거를 평가하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식의 예산이라서 조금 도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도하고 또는 의회 차원으로 소통을 꽤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의외의 답변입니다. 평이했다. 이남근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번에 마지막 그 예산 심사고요. 평이했다는 얘기보다도 양측이 좀 약간 첨예하게 대립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의 생각이나 각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도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늘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읍면동의 예산 소외 문제, 그리고 행사성 경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거 예산안 심사 부분이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강철남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 예산안이 지방채 역대급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한 예산치고는 상당히 큰 쟁점이 많이 없는 그런 예산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역대급 삭감이었습니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예. 궁금한데 우리 이남근 의원은 뭐 행자위 소속이면서 예결위원까지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급 삭감이라는 게 마지막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게 예산 심사라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두 가지 요인으로 보면 정치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예. 구조적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요인이라면 모든 분들이 다 알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도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지사의 핵심 공약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차별성, 선별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구조적인 요인이라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예산심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양의 일들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 편성 과정을 신중하게 해서 삭감 규모가 좀 더 줄어드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고 단 한 차례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역대급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철남 의원의 문광희도 만만치 않게 삭감이 이루어졌던데. 예. 예. 뭐 문과에도 역시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예. 않습니다. 근데 규모로 보면은 한 83억. 83억. 예. 예. 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여겨본 거는 확실히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또는 그 행사가 이벤트성인지 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예. 내년도가 이게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또 있죠. 예. 요 사업을 얼마나 잘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문화예술이 그냥 1년짜리 사업이 아니고 이제 중장기 효과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중점을 줬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 어떤 예산 조정의 폭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큰 폭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만 봤을 때는 아까 전국체전 예산과 예.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이 1,000억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사실은 큰 정도의 폭의 조정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국체전 얘기하다 보니까 그 공사 중인 전국체전 시설물들이 제때 준공하지 못해서 사용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좀 지적도 하셨던 게 얼핏 좀 생각납니다만. 저도 지적을 했는데 아마 장애인 체제는 사용 못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잘 완공이 돼서 전국체전 때라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좀 삭감된 내역을 보면 좀 홍보비 하나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는 뭐 도민 공감대, 뭐 도민에게 잘 알려라, 소통해라, 잘 뭐 정보 공유해라라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매일 그 홍보비가 제일 만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의원. 예, 말씀처럼 이 도민과의 홍보 관련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도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성 자체는 대단히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홍보 예산이 단순하게 많다고 해서 홍보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사업 목적이나 메시지가 정확한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는 기존 사업과 어떤 채널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눈여겨봐서 일부 관행처럼 보여지는 사업이 있어서 그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금 여러 개가 조정을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이게 도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한 거는 과감하게 증액도 일부 됐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불확실하거나 해마다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했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분야가 도적인 정책 분야에 어떤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해서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조정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했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글쎄, 그 홍보비 삭감은 뭐 저희들 아까 강철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정에 많이 홍보해라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늘 주문 사항입니다. 주문 사항인데 홍보는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이 방식이 정치적 홍보에 가깝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약간 예민하게 반응한 측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하되 해보고 성과 없는 홍보 있잖아요. 예. 이게 뭔가 우리가 뭘 하겠다. 뭐 계획이 없는 홍보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홍보비가 늘 삭감이 대상이 되는 게 이게 성과 측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예. 성과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게 타 예산 대비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눈에 드러나지 않고 유형이 아닌 무형의 예산이기 때문에 늘 이게 타켓이 되지 않나. 이게 아마 성과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홍보비는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예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예산안 특징이 보면 어려운 지방 재정 속에 역대급의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확장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지방경제 안정을 위해서 역대급 4,500억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의회 상임위 질의 과정에서도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미래를 위해서 막 자세 나는 예산을 편성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필요한 책걸상, 책받침, 연필 한 자루를 사려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난 도정이 3년간 미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해서 이게 민생경제를 못 살핀 영향이 가장 마지막 도정에서 긴급하게 지방채 역대책 최대 발행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난 게 아니냐. 살림살이를 좀 더 너무 방만한 게 아니냐. 이 살림살이가 오영훈 도정 2년 차에 채무관리 비용이 15%에서 지금 21%까지 올라갔습니다. 25%가 넘어가면 행안부 페널티를 받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불효불급한 예산을 분명히 줄여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 지침이 어떻게 써야겠다는 걸 명확히 도민들한테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도민들이 직접 관계에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세금이 앞으로 우리 제주도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그래으로써 필수 예산만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 오는 약간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이거 지방채 지나친 발행, 확장 재정 이게 사실은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과 있고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이 정말 불안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 민간의 영역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발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이게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보면 한 1,000억에서 한 2,500억 정도 사이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내년이 4,500억. 아까 이낙연 의원 얘기했지만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식의 발행인데 이게 1, 2년 후면 우리 제주도 총 부채 비용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이게 후배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 후세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 재정이 일례성 인자, 소모성 사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였으면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심사 과정에서 그런 식의 시도와 눈여겨본 측면이 있는데 이건 또 저희가 마지막까지 점검해야 될 게 부채로 남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금방 이낙연 의원께서는 이제 미래 산업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민생을 챙기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생을 이제 살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미래 산업이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 의원께서는 여기서 저도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
그리고 민간 경제가 돌아가는 곳, 그리고 복지 영역에도 소홀함이 없는 곳. 예.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도에서 말하는 미래산업계에서 예, 뭐 우주산업 이런 식으로 작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큰 범위 내에서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아주 중장기적인 투자 이쪽에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그런 거죠. 지점에서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산의 이게 우선 투자,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도민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제주도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사진을 그리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소화해야 될 영역인지 아니면 행정에 민간에서 소화해야 될 영역인지가 상당히 불분명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다. 그러면 예산의 도지사의 도정의 예산이 투입이 효율성이 민간에게 전부 다 전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면에서 앞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 물론 예산을 통해서 정책을 우리가 견제하는 도의의 역할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도정에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 심의 때마다 이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이를 지켜보는 도민들도 네. 피로감이 적지 않게 쌓이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좀 예산정책협의회 뭐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만 이번에도 가동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과정 어땠는지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아까 말씀처럼 그 심의 과정에서 갈등과 어떤 그런 측면, 논쟁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도민들은 상당히 피로감을 느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예산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리고 도하고 교육청도 협의회가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좀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 어떤 집중적으로 투자할 게 뭔가, 정책 방향이 뭔가,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좀 논쟁을 만들면서 사전에 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그런 시도는 생각보다 적었다. 이번 예산 편성이 네. 앞두고 열렸습니까? 예산정책협의회? 안 열렸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열리지 않고 다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도정질의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큰 줄기의 방향을 서로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사실은 예산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렇죠. 이런 식의 시도가 있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 재정 방향이 어떨까? 우리 지방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큰 줄기는 아마 그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정이 말하는 핵심 과제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더 했으면 좋겠고, 뭐 아까 SOC 사업에서 민간 경제를 돌려주는 부분, 복지 영역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부분, 청소년 청년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서는 조금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도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계속적인 그 방법의 전환이나 시도는 도정이든 의회든 계속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도지사의 의회도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이런 측면은 좀 민주당이 좀 더 책임을 갖고 좀 예산 정책 협의회든 이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책임을 통감하고요. 더 많은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데 좀 소홀한 거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도정은 정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제 의회는 통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자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전 합의, 상반기쯤에 사전 합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이게 논쟁 대상 예상 사업이다. 도정 정책에 이런 걸 분류해서 아까 뭐 민주당이 뭐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정책 협의를 해도 되고요.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하는 겁니다.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 그리고 평가가 미흡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최종 연말 심사에는 최대한 축소된 압축된 부분을 심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저희들은 또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까지 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견 밖에 계신 도민들께서는 야 너네 도의원 뭐 하는 일이냐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상당히 힘든 반면에 명확하게 좀 더 집중적인 심층적인 심사를 하기 좀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이 심사 구조를 뭐 저희들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뭐 전문위원실이나 이거 같이 심사 과정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것만이 도민들의 피로감을 좀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좀 상반기부터 보자라는. 네. 뭐 아울러서 뭐 좀 좋은 아이디어, 뭐 의견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뭐 물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의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언제나 숙제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까 이남근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원칙이 있고 양기관을 다 이렇게 존중하고 신뢰를 해야 된다. 뭐 총량 관리 측면에서 제주도 예산을 이렇게 끌어야 된다. 또는 성과 평가 기준이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제도라든 이런 거 좀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중기 재정 과정에서부터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합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지고요. 모든 예산의 우선순위는 도민의 삶의 극한이 강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제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부분 뭐 저희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제도화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매해마다 우리 예산이 싸우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사, 홍보, 그리고 민간 위탁, 그리고 뭐 시범사업, 뭐 이런 게 늘 반복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한 거나 매우 미흡한 거는 정치적인 판단 없이 과감하게 삭감을 하든지 예산액을 제한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요식행위, 성과지표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예산 편성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읍면동 예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예산 감액해서 증액한 부분이 읍면동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30% 이상, 한 40% 가까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역설로 생각하면 미리 편성을 했으면 그 정도 삭감 규모는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 매해마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산을 이 정도 규모가 증액이 되니까 증액분을 빼놓고 편성하는 게 아니냐. 물론 뭐 도의원들, 지역구 의원님들의 역할 부분이 미리 편성이 돼버리면 지역구 의원님들 역할 부분이 그렇게 적어지는 약간 역설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통해서 이제 읍면동 예산은 전년 대비 몇 프로 이상 삭감을 못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제도적인 문제들을 이제는 논의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니에요. 매해마다 도청, 도의하고 매일 싸우는 존재로 만들지 말고 좀 더 건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부분으로 도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읍면동 예산이 정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삭감하고 증액하는. 그렇죠.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 의회는 예산을 깎는 곳이 아니라 그 예산이 도민 삶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게끔 하기 위한 시도가 예산 심사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주 평화 인권 헌장 좀 다뤄보겠습니다. 뭐 이 또한 우여곡절 끝에 선포가 됐습니다. 제주 4.3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제주 평화 인권 헌장이 반대단체의 거센 항의 속에 공식 선포됐습니다. 오늘의 헌장 선포가 제주를 더 자유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 참여단 토론과 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완성된 헌장은 모두 40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4.3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 환경 등 도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습니다. 특히 4.3의 진실을 알고 기억하며 왜곡에 대응할 권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선포식 현장은 헌장의 취지와 동떨어진 분위기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반대 단체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지며 행사는 아수라장 속에 진행됐습니다. 4.3의 정신을 개성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는 평화 인권 헌장인데 결과적으로는 평화스럽지 못했고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강철남 위원께서는 이 헌장에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도 아울러 좀 소개를 해주시면서 선포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 도지사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이후에 한 2년여 정도 맞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 참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 그리고 공청회 뭐 이렇게 했고요. 사실은 이 평화인권 헌장이 우리 조례에 정확히 이 제정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래서 그 표현을 빌어서 우리가 실천하자는 의미. 그러니까 4.3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까지 확대해서 도민의 삶 속에서 실천하자는 약속을 담은 어떤 선언적 의미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잠깐 조례에 나왔지만 우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사실 도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인권 헌장을 제정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발표된 거를 보니까 전문과 10장 그리고 4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3에 관한 진실이라든지 평화, 회복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상적으로 담아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 문화, 교육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담아냈습니다. 근데 다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선포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헌장 자체는 누구를 배제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시도는 아니다. 근데 다만 어떤 이유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세계 인권 선언도 있고 그건 48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전부 다 국제 협약이 돼 있고 우리가 비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킬 의무가 생겼는데 우리 제주도도 평화인권 헌장을 통해서 선언적인 의미지만 우리 도정의 방향은 특정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도민을 향해서 열려있는 행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평화, 인권, 4.3 싫어하실 분 아무도 없죠.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가치 규범입니다. 이게 과연 선언적 헌장이 근본적으로 필요했는가? 그리고 선언적 헌장이 제주도민들이 열렬한 환호를 가지고 제정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 측의 논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어야 되는가? 도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도민참여단 100명이라고 하지만 도민참여단이 과연 가치가 공평하게 분포돼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도민들의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공청회라는 과정이 과연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편 가치를요. 행정이 독점하는 순간 이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평화 인권 이 안에 10장 40조에 있는 조문들을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몇몇 문제가 되는 조문들에 좀 더 이게 정밀한 논의가 필요했는데 그 논의가 없어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는가.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이 헌장을 배포함으로써 이건 절대 가치가 되는 이 상황이 이게 과연 맞느냐.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근본적으로 필요했는가라는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인권 규범입니다.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일부 부족했다는 거는 도정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 어떤 찬반 진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대립하는 게 아니고 이 헌장에서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맥락
그 요게 4.3의 교훈과 평화, 인권까지 확대해서 우리 도민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극복해내는가. 우리 도민들이 그 어려운 4.3의 광풍 속에서도 화해와 상생을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식의 시도,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의미로서 가치가 큰 건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약간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 필요하다. 그리고 2년 동안 재정위원회를 만들고 도민과 소통을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까 이남근 의원이 지적처럼 요게 그 소통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들만의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가치는 손상되기 이전에 우리 도민들이 최고의 선으로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 인권 헌장안에 대한 뭐 재정위원회, 뭐 도민 참여단, 공청회 토론회 나름 뭐 한 2년여 동안 과정을 그렇죠, 거쳤는데 결국은 이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이제 선포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쉬운데 이제 민선 8기에서 이 갈등 해결에 대한 좀 문제점, 아쉬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행정이 이게 조정자가 아니라 논쟁의 주체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신뢰가 상당히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강철남 의원님께서 말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상위법의 근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보편적인 가치고요. 이걸 다시 이런 행정의 이 논쟁의 주체가 돼서 선언한다는 건 약간 불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하나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가 분명히 제정돼 있고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만은 평화인권의 산업화 이게 분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장이 제정이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용이 됩니다. 헌장이 되면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죠. 국제 포럼 만들어야 되죠. 평화 인권 뭐 연구 용역 해야 되죠. 이런 예산들이 분명히 투입이 됩니다. 헌장에 지금 뭐 조례에도 충분히 그 근거가 있지만 헌장을 통해서 보다 높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 산업화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산업화가 우리의 보편 가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고등교육을 통해서 배워왔던 평화인권의 가치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면은요 민생에 갈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체 파이에서 이런 부분에서 산업화가 가져올 약간의 문제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거듭 얘기했지만 행정이 조정자가 아니라 논쟁의 주체가 되는 순간 이 부분은 행정의 신뢰가 저하되는 거다. 저는 이거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4.3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화 인권 헌장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계나 시민사회나 도민들이 야 그래도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측면에서 느끼신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4.3, 뭐 인권, 성소수자, 종교의 자유 모든 맥락에서 다 담아내려고 하니까 사실은 감정적인 갈등으로 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게 좀 언어의 선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담아낼 때의 부분에 큰 가치를 중심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너무 자세히 부분별로 담아내다 보니까 이 감정적인 이게 영역에까지 비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행정부 또는 우리 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그래서 좀 반성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헌장은 선포에서 끝나는 거. 앞으로 이 헌장에 따라가 우리가 뭐 헌장 이행 과정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이 영역에 대해서 지역사회 곳곳에 녹아내리게 할 거냐 이런 측면 그리고 이 관련해서 이 제도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 이런 것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분명히 열어놓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헌장 선포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돼야 된다. 우리가 4.3을 이제까지 이 정도 위치까지 오게 되면 그 수십 년 동안 소통하면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먼저 4.3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런 식으로 지역사회 수년에 거쳐서 소통하면서 좀 갈등을 줄이고 하는 역할 그리고
이남근 의원님과 저 같은 의회에서 역할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인권 헌장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입니까? 이거는 별도 상임위가 없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뤄본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하게 되면은 행자위 어떻게 좀 행자위가 되겠습니다. 예. 헌장도 이게 헌장이 행장이 아니고 보고라든지 예, 보고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데 예. 헌장을 네. 통해서 뭔가 보고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평화인권 헌장의 큰 줄기 중에 하나가 4.3에 대한 얘기라서 예. 그리고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회는 행자위입니다. 그래서 예. 의회에서 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어떤 토론이나 지적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이게 것 중간에 같아서 이게 아까 2년여 걸쳤다고 그랬잖아요. 한 1년에 거번 시도를 했다가 예. 앞에서 우리 도청 앞에서 보면 요즘 뭐 거기 뭐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이 예. 워낙 반대를 많이 해서 한 1년 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거예요. 예. 가라앉았던 건데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 이제 중간에 지사님께서는 한 번 더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그 뒤로 논의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 의회에서는 알 방법이 없고요. 그 과정에서도 한 1년여 동안 좀 더 숙고 과정을 하고 이 숙고 과정을 좀 도민들한테 오픈하고 하여튼 이견을 받았다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인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하나의 선언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선언 없이도 인권이 작동하는 행정 그리고 뭐 평화가 일상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특별히 네, 됐습니다. 예. 저는 뭐 예. 이제 항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 얘기했다고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예. 끝으로 하나우주센터 준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도정대로 핵심 산업으로 추진했는데 예. 이제 미래산업, 우주산업 이 성과라고 이제 봐야 할까요? 이번 준공의 의미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우선 이게 하나우주센터가 이렇게 도정이 내세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미래 신산업의 하나다. 네. 그런 측면에서 나름 뭐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23년 2월에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발표했는데 네. 저희 의회에서나 아니면 도민들이 야,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될까? 우리 역사적으로 모슬프에 우주기지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저희가 포기해서 못했는데 과연 될까? 근데 그 이후에 탐라대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하원 테크노 캠퍼스도 만들고 뭐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 현실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우주센터가 4기에서 8기 정도의 소형 이제 위성을 만들어서 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4차도 발사해서 성공했고 그리고 아리랑 7로 그거는 뭐죠 남미 쪽에서 발사했는데 이런 부분에 발맞춰 가지고 큐브 위성 중에 하나가 우리 제주도 학자들 제주기업하고 제주대학교에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는 있어 가는데 도민들이 눈높이서 우리의 미래의 멀거릴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과연 일자리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많은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의 우주센터라기보다도요. 그동안에 이제 제주도에 진출한 대기업을 보면 대부분의 서비스업이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아마 이 정책을 추진한 것도 제주도의 산업 구조를 좀 더 재편해 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조 기반의 대기업 생산 시설이 들어왔다는 건 아주 환영할 일이다. 근데 이게 마냥 환영할 일이냐? 라고 하면 또 그 부분에서 2028년까지 하원 테크노파크에 산단을 만들고 그 산단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과정까지 이 과정까지 약간 지난한 과정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험난한 겪어야 될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선 일단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경남 사천
뭐 고흥 예. 그리고 대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3+1로 클러스터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제주도정에서 움직이고 예.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는 우리 지방 행정의 돈으로만은 안 될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 아주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요. 이게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지역 구조 사업을 이끌려고 하면요. 행정의 목표를 제주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까지 정확한 행정 목표를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것으로서 이거 아마 우주 하원 테크노파크가 완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의 한화. 예. 한화의 제주가 되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좀 궁극적인 목표 같은 뭐 일자리 창출, 예. 그 다음에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세수 확충, 확보, 예. 뭐 이럴 때 가능하리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 지금까지는 예.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데 일단 전국에서 좀 늦게 출발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한화라는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민간 기업의 영역에서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너무 과하지 않게 한화를 도와서 사업을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의 한화지 한화의 제주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게 내년부터 한 4기에서 8기 예. 소형 위선을 생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가 지향하는 우주 산업이 단순하게 로켓을 쏘는 게 아닙니다. 예. 제주에서 만든 아까 소형 큐브 위성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제주에서 발사하든지 제주에서 만들고 제주에서 관제하고 예. 그 데이터를 제주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산업, 예. 행정 그리고 민간까지 요 선순환 생태계 그렇죠. 아까 의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우주청은 경남 사천에 있고 예. 연구기관은 대전에 있고 발사하는 곳은 고흥이죠. 여기에 우리 제주가 틈새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우리 생태계 그리고 지금 특정한 고등학교 명도 우주 관련 고등학교로 바꾸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지 우리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측면에서 더 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의 역할도 일정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균형 있게 아마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 의원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뭐 내년 예산안 하나우주센터 그리고 평화인권 예. 현장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각각의 다른 현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 그 일개 얼그러진 제주 어떤 도정의 전체적인 가치와 어떤 산업의 중심을 둘 거냐는 부분에서는 방향이 연결돼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거의 기본은 도민의 삶과 관련돼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요. 그리고 제주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제주의 산업도 제주 미래의 먹거리 일자리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네. 이 또한 행정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도민사회가 함께 해야 되고 도민의 참여가 가장 일차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낙연 의원님도 같이 해서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도민의 지적권을 달려받고 필요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의원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하여간 이번 12대 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요. 이제 예산은 이제 숫자가 아니다. 이게 도민의 삶에 대한 선택이다. 이런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뭐 삭감이냐, 유지냐, 이분법적인 요소로 의회와 도청이 늘 싸움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싸움 말고요. 제도적으로 싸움 없이도 좀 더 많은 예산이 민생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까 강철남 의원님하고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민생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내년 예산 심사도 꼭 할 수 있도록 예.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논란, 기대가 교차했던 2025년도 이제 끝자락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정리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